우리가 보통 거미를 볼 때는 꺼려지는 벌레, 우리에게 굉장히 혐오감을 주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데요. 루이스 부르주아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미를 대단히 부지런하고 강한 모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미에 대한 어떤 드로잉으로 시작해서 여러 형태의 거미에 대한 탐색을 합니다. 거미가 새끼 거미들을 거느리고 이동하는 모습이라든지, 여성의 머리와 함께 머리칼을 묘사를 하는데요. 그 머리칼의 형태가 어쩐지 거미의 다리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미 다리에 사람의 얼굴을 매칭시킨 그런 이미지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거미 형태의 큰 부조 앞에 해맑게 웃고 있는 루이스 부르주아의 그 표정은 참으로 이색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 부르주아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 거미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앞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작품을 통해서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련의 여러 가지 탐색과 실험을 통해서 많은 거미에 관련 작품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드디어 그녀의 기념비적인 작품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90년대 말에 그녀가 이 세상에 내놓은 마망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마망은 불어로 엄마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엄마라는 존재와 거미,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거미가 끝없이 거미줄을 통해서 실을 자아내는 모습에서 어린 시절 타피스트를 수선하고 가공하기 위해서 실을 잤던 어머니의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대단히 모성이 강한 존재였는데 이 루이스 부르주아는 거미 또한 대단히 부지런하고 그 모성이 강한 존재로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깊은 신뢰와 연민과 연대감을 이 거미라는 존재에 투영시킨 것이죠. 이 작품은 영국 테이트 모던 미술관의 개관 작품으로 전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사실 영국은 예술 분야에 아주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대표적인 미술관을 개관하면서 다른 나라의 예술가를 초빙해서 개관 전시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이스 부르주아의 이 전시는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고요. 지금까지도 가장 인기 있고 성공적인 전시였다고 인정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인식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은 이 루이스 부르주아의 마망은 작품 속을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품들은 둘레에다 펜스를 친다든지 작품과 사람과의 거리를 이렇게 차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로 이 작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래에 들어가서 이 마망의 내부를 위로 올려다 볼 수도 있고요. 실제로 가까운 데서 이 마망의 다리를 자세히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가늘고 긴장감이 있는 다리를 한 거미가 무엇인가 강한 모성을 통해서 자신의 그 알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형상한 것인데요. 자세히 볼 수 있는 그 이미지입니다. 실제로 철망으로 된 알집에는 26개의 대리석으로 된 알을 실제로 거기다 이렇게 넣어 놨습니다. 정말 이렇게 스케일적으로도 10m 폭과 높이가 10m에 이르는 엄청난 스케일의 거미를 제작한 것은 그녀가 어머니에 대한 어떤 경외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존중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볼 수 있는 이 작품은
동경에 있는 모리 미술관 앞에 있는 마망인데요. 얼마나 이 마망이 사랑받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떤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개관 15주년을 맞이하면서 마망의 다리에 대단히 유명한 또 패브릭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그 천으로 이렇게 감아놨는데요. 컬러 스타킹을 신은 마망이라고 대대적으로 또 전시 타이틀을 붙여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미술관에서 이 작품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그 동경을 갖고 있는지 또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캐나다에 있는 그 국립미술관에 전시된 마망인데요. 이 전시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그 조각품이 주는 느낌이 매우 다릅니다. 특히 이 마망은 모두 7개 나라의 영구 컬렉션으로 전시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영국, 스페인, 미국, 일본, 카타르 이런 여러 나라에 영구 전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리움에 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는 것에 또 큰 뿌듯함을 느끼는데요. 이 작품이 실제로 여러 가지 크기와 형태로 다양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된 것은 세계에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만큼 그 가치가 높은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루이스 브루자의 이 마망이 스페인에 있는 빌바오라는 지역에 설치된 그 예가 있습니다. 그 빌바오라는 동네는 굉장히 쇠락한 동네여서 인구도 많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작은 동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코 게리라는 어떤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구겐하임이라는 미술관이 자리하게 되고요. 그 광장에 이 마망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자 전 세계로부터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마망이 갖는 그 문화적 힘 그리고 그 장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한남동에 있는 리움 미술관에 이렇게 설치된 마망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2004년 10월에 리움이 개관했을 때 그 당시에 전시가 된 모습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당시에 이 리움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이 작품이 설치되고 그리고 이것이 개관할 때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작품을 봤을 때 굉장히 의아했던 것은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 작품들을 컬렉션하고 있는 이 리움에서 선택한 작품으로 조금 의아하고 형태가 주는 혐오감은 아니지만 좀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하면서 계속 드나들면서 제가 느낀 감정은 그런데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묘한 어떤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봤었을 때 그 낯설음의 그 느낌은 없어지고 점차적으로 친근하고 뭔가 따뜻한 느낌을 느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 루이스 브루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소함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002년과 2010년에 걸쳐서 루이스 브루자의 새로운 작품 세계가 또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들은 천으로 만들어진 어떤 작품들인데요. 이 천들은 그녀가 갖고 있던 집이나 어떤 그 공간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던 어떤 짜투리 천들을 이용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새로 재료를 어디서 구입을 하거나 어디서 새롭게 어떤 가져온 것들이 아니라 그녀의 삶 속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의 작품에서는 빠질 수 없는 나선의 이미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미줄의 모형이라든가, 그리고 끊임없이 뭔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녀의 삶 가운데 있는 회개의 어떤 그 상징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수없이 눈에 자극으로 왔던 그녀의 어떤 기억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작품에서도 거미줄의 이미지, 어떤 가는 실의 이미지, 꼬임과 같은 그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그 형상적인 그것들을 이 패브릭 작품에서도 계속 쏟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만들었던 패브릭의 어떤 작품들을 모아놓은 것인데요. 이 작품을 망각을 위한 시라고 루이스 부르주아는 붙였습니다. 망각을 위한 시라는 것은 그녀의 어떤 그 과거에 대한 망각을 원했던 것일 수도 있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정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어떤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거미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차갑고 딱딱한 강철로 만들어졌던 그런 거미의 모습에서 따뜻한 색상의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진 거미를 세상에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녀의 마음 가운데 그 거미가 주는 그 강렬함보다는 이제는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거미를 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008년에 그녀의 작품들인데요. 2010년에 세상을 뜬 노 작가가 2년 전에 세상에 내놓은 작품입니다. 나는 아직도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어떤 제목을 갖고 있는 이 드로잉은 씨앗을 품고 있는 꽃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녀의 나이가 이제 97세, 98세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녀는 자신을 청년의 열정을 지닌 생명력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 삶의 강한 의지와 그녀가 갖고 있는 열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뱃속에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또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녀는 남성과 여성을 초월한 그보다 그 둘을 다 모은 것보다도 더 강한 존재로서 모성의 어머니를 인식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잉태한 모성이야말로 가장 강한 존재라고 그녀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에 관련된 많은 또 작품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살펴볼 작품은 꽃들이라는 작품인데요. 그녀가 세상을 뜨기 1년 전에 만든 작품들입니다. 이 꽃들이라는 작품은 과슈라는 안료를 수채 물감에 섞어서 만든 안료인데요. 대단히 불투명한 느낌을 주면서도 독특한 어떤 느낌을 자아내는 그런 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이 꽃들을 통해서 이 꽃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구조물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한 것들에 대한 기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타피스트리를 염색하기 위한 그 재료로서 꽃으로부터 그 염색 재료를 구해왔던 것에 또 착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